안녕하세요. 행복한 헌터 교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 서부 관문의 중심이 되는 샌프란시스코를 좀 소개했고 여권 국제운전면허 만드는 법도 같이 곁들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서부 해안 일본 도로 절경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들어가는 관문 도시고 또 돌아갈 때 결국 그곳으로 오는 곳이라 한 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구경하기보다는 올 때마다 오는 날 조금 돌아보시고 또 돌아가는 날 조금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누어 보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시애틀로 들어오시는 분도 그렇고 LA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여러 차례 나누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한편 다녀보시면 시애틀의 호텔비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 마지막 LA 순서인데 도심은 엄청 비쌉니다. 구경 좀 하시고 숙소는 외곽의 자리를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LA 직전까지 있는 환상적인 해안선 일본 도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해외여행 전 준비사항의 일부로 비행기표 예약하는 법을 살짝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서대로 여행 전 준비사항으로 여권, 비행기표, 국제운전면허, 호텔 예약, 이스타 신청 등 필요한 것을 꼭 먼저 소개를 하고 가면 순서상 좋은데 서론이 길면 영상이 재미가 없고 성격 급한 분들 빨리 본론부터 말해 무슨 서론이 그렇게 기냐고 항의할 것 같아서 여행 얘기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누어 끼워 놓고 있습니다. 비행기표 예약은 여행사를 통해 하거나 인터넷 앱에서 하면 됩니다. 저는 옥션을 자주 사용합니다. 날짜 입력만 하면은 다양한 비행기 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여행사든 인터넷 앱이든 여기저기 비교를 하시고 가장 저렴한 것으로 고르시고 3, 4개월 전 미리 하시면은 싸고 가끔은 땡처리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날짜를 고정하지 말고 출발일, 입국일을 바꾸어 요일별로 넣어 보시면은 싸게 나오는 요일이 있습니다.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9월 1일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퇴자들은 남는 게 시간인데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시간에 다 맞춰주고 대신 가격을 저렴하게 하십시오. 9월 1일 출발 외에 2일, 3일, 4일, 5일 등 날짜별로 15일 이상 바꾸어서 쭉 넣어보시면 싼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택하시면 제일 저렴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시면은 인터넷 앱이 제일 싸고 이리저리 날짜를 바꾸고 항공사별 비교도 하면 제일 싼데 또 옥션이 뭐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러면 숨이 턱 막히죠.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독수리 타법하지 마시고 열 손가락 사용해서 느릿느릿 타자 해보시고 일기를 매일 타자로 쳐보시면 두세 달이면 손이 빨라집니다. 인터넷 뒤져서 필요한 주문도 해보시고 비행기표, 호텔 예약, 관광지 입장 예약 다 인터넷이니 배우십시오. 나 나이 들어서 못해. 그럼 뭐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잘하지는 못해도 자꾸 하면 느리지만 분명히 익숙해지고 좋아집니다. 우리가 겉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잖아요. 꼰대라고 커피숍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하나 제대로 못 누른다고 뒤에서 닥달하지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에 의한 상이 아니듯이 우리의 늙음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벌이 아니다. 소설가 박범신님의 은교라는 작품의 한 줄입니다. 당당해야지요. 죽는 날까지 열정을 가지고 살면 결코 우린 늙은이가 아닙니다. 자, 다시 미국 여행지 소개로 돌아가서 지금 영상의 그림이 미국 지도입니다. 50개 주 모양들이 보이시죠? 참 대단한 나라고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 국력, 관광지 뭐 하나 작은 게 없습니다. 바람이 하나 불어도 토네이도 사람 죽입니다. 모든 게 크고 웅장합니다. 비록 거기서 나지는 않았지만 시대가 좋아 가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서부 쪽을 우선 보시면은 서쪽은 맨 위에 워싱턴주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는 전혀 다른 주 이름입니다. 워싱턴 DC는 저쪽 반대쪽 동부 해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작은 네모난 것이 오리건주입니다. 그 다음 길게 생긴 것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위로 캐나다, 아래로 멕시코인데 서쪽은 이 세 개 주가 다 덮고 있습니다. 그중 캘리포니아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딱 보면 직사각형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이죠. 캘리포니아 주 자체는 미국 서부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중간이 샌프란시스코고 저 아래 부분이 LA고 멕시코와 경계선 부분이 샌디에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LA 쪽으로 내려가며 돌아봅니다. 위쪽도 북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파크나 오리건주의 숲과 에메랄드빛 자연호수, 멋진 해안 바다 풍경, 시애틀의 환상적인 해안가 전경과 올림픽 공원 등 수없이 많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보고 우선 아래로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자꾸 보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잘라서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 큼직큼직하게 구역별로 여행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미 로키 산맥 좌측 부분이 미국의 서해안으로 산맥이 퍼져나가면서 만든 지형이라서 서해안은 바다와 접하는 부분이 절벽이고 절벽 위는 대부분 산줄기입니다. 산줄기와 절벽 사이에 도로를 내놓은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변을 돌아보면 도심을 벗어나 남북으로 쭉 뻗은 고속도로 5번이 캘리포니아 중심에 있고 그리고 101번 국도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해안선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도로인 1번 해안선 도로가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모양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우리와 똑같습니다.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교통 표지판이 절대 낯설지 않습니다. 그중 우리는 이동이 목적이 아니고 멋진 풍경을 보는 것이 목적이니 바닷가 절벽에 바싹 붙은 해안선 1번 도로로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강화도 가시면은 아래쪽 대곳 지나 길사면 가는 곳 말고 48번 도로를 타고 위쪽으로 가시면은 강화 군청을 지나 해안가 따라 오른쪽으로 해변을 끼고 돌면서 경치를 구경하면은 어떤 구간은 오른쪽이 절벽으로 경치가 멋있고 가다 보면 해수욕장, 모래사장도 나오고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것하고 비슷하게 미국 캘리포니아 1번 도로는 그것의 크기, 길이, 바다 등 모든 것이 웅장하고 몇십 배 크고 길고 높고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화도도 그렇게 멋있는데 몇십 배 길고 크고 높고 깊은 아주 환상적인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가장 멋진 곳을 꼽으라면 좋은 곳이 너무 많아서 딱히 꼭 찍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한두 개만 고르라면 저는 캘리포니아 1번 해안선 도로와 콜로라도 락키 국립공원을 꼽고 싶습니다. 그만큼 보고 또 봐도 절대 질리지 않는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서 첫 숙박 기착지는 주로 몬트레이 아니면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살리나스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차로 2시간이나 2시간 반 가량 걸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01번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가 156번 지방도로로 빠져서 조금만 가면 1번 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도로 해안가가 시작되고 샌드시티가 나오면은 곧 몬트레이입니다. 샌드시티는 바람으로 모래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도시로 참 신기하고 모래 언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환상의 바닷가 몬트레이입니다. 몬트레이는 유럽 지도에서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유럽 대륙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꼭 그렇게 몬트레이가 캘리포니아 지형에서 그런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돌출된 그 갓길을 따라서 도는 코스가 자동차길, 산책길 모두 끝내줍니다. 여기는 아직 절벽은 없고 바다와 육지가 스무스하게 얕게 연결되어서 물가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사이는 모래밭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경치가 좋은 전망대, 뷰포인트, 비스타, 또 비스타 도대체 차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각종 바다 새소리, 물개 울음소리, 게다가 안개는 자욱하고 파도 소리는 철썩철썩하다 우르르 쾅쾅 큰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주변 집들은 인형의 집이나 부잣집 별장강 그림 같아서 현실감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좋아서 우통 벗고 달리는 사람, 걷는 사람, 자전거 하이킹하는 사람 모두 즐거운 표정입니다. 몬트레이는 해변과 산책으로 바다 동물, 물개, 갈매기, 바다 사자 등 다양한 동물도 구경하고 바닷가 산책로는 환상적이고 걷고 달리고 그리고 바닷가에 자리를 잡은 집들이 거의 별장 수준이라 보는 자체가 구경거리입니다. 우리가 한옥마을을 구경하듯 지도는 제주도 아주 쏠쏠합니다. 저는 몬트레이의 하얀 포마를 품은 파도와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물은 그냥 맑은 코발트색이고 정말 천국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어떻게 타고나야 할까? 몬트레이 해변가에서 그 유명한 페블비치 골프장이 있습니다. 각종 유명한 국제 골프 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곳곳이 뷰포인트고 비스타 포인트입니다. 그 주변은 차를 몰며 곳곳을 멈추며 사진도 찍고 바다 감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의자에 멍하니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마치 현지 주민인 듯 행세를 해보기도 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느긋하게 느리게 삶을 즐기면 됩니다. 서둘러 떠날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가보면 느린 운전으로 한가하게 도는 차가 있는데 개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멋진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구경을 하고 주인은 서서히 운전을 하며 갑니다.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아내는 내가 풍경과 경치에 놀라서 이성을 잃은 듯 감탄사와 저것 좀 보라고 난리를 치면
앞이나 보고 운전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경치는 내가 저 개처럼 팻이 되어서 내 눈에 담아가서 호텔에서 보여준다나 뭐 그러면서 개처럼 혀를 내밀고 헤헤거리고 있습니다. 처음 가면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어디를 간다고 여기보다 뭐가 더 좋을까 그런 생각에 며칠이고 그냥 머물고 싶습니다. 바닷가는 늘 자욱한 안개인지 연못인지 그렇게 낮게 깔려있고 아주 몽환적입니다. 시글 갈매기들 울음소리, 물개들의 울림이 있는 울음소리, 샌프란시스코 피어 39에서 물개 몇 마리를 보겠다고 관광객이 운집을 했는데 여기 몬트레이에서는 물개가 얕은 바다 위에 무리를 지어서 누워있어서 멀리서 보면 무슨 바다에 있는 거대한 파이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뭔가 꼬물꼬물합니다. 물개들이 겹겹이 쌓여서 마치 죽은 시체를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난 미국 여행 시 늘 망원경을 가지고 가는데 망원경으로 보면 물개들이 수백 마리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살짝 징그럽기도 합니다. 망원경은 또 플로리다에 가면은 습지에 시커멓게 바위처럼 보이는 거대한 악어가 엎드려 있는 모습도 관찰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가실 때 망원경을 준비해 가보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편 영상은 샌프란시스코 자랑 칭찬에 침이 마르도록 썰을 풀었는데 일본 해안도로도 제대로 출발도 안 했는데 초입인 몬트레이에서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입에 침이 마르고 개고픔입니다. 요즘은 꼭 가보시라는 겁니다. 몬트레이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유튜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 차례 돌아다니며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는 보고 죽어야지 하는 심정에 꼭 가보시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죽기 전에 꼭 가야 한다는 그 말을 하고자 함입니다. 경치의 아름다움, 멋진 곳 이런 말로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애용하는 말, 국내 서울 시내 동네 곳곳을 소개하는 유튜버 너도 한번 꼭 가봤으면 해. 그 썸네일을 카피하고 싶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너무 좋아서 아무도 몰랐으면 해. 나만 가고 싶어 해서 이제 은퇴자 시니어 여러분 너도 한번 꼭 가봤으면 해로 바뀌었습니다. 죽기 전에 다리 관절 멀쩡할 때 꼭 가보시라. 주구장창 이 주장입니다. 제가 미국 관광청으로부터 은퇴자 1000명 이상을 꼭 보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았거든요. 아니 이 좋은 곳을 미국 사람들만 보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무튼 새로운 세상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정신을 풍광에 홀라당 빼앗기고 입을 벌리고 가다 보면 길이 턱 막히며 더 이상 길이 없으면 세븐틴 마일스라는 유료 관광지입니다. 아니 여기도 일이 좋아 죽겠는데 도대체 저 안에 뭘 숨겨 놓았기에 돈을 받아 몹시 궁금하고 왠지 까무러칠 경관을 숨겨 놓을 듯 해서 당연히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또 영상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신납니다. 이렇게 소개할 세상에 올 줄 누가 알았나요? 영상을 보시든 말든 제 혼자 신이 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몬트레이와 거의 연결되어 있는 세븐틴 마일스 해안 질경과 그 바로 아래 도시인 카멜시티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